Culture for Next Generation 이끌북. 안녕하십니까. 랩넌트 책톡 대표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것은 에이트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많이 들어보신 책일 거예요. 요즘에 아주 되게 핫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책이 과연 어떤 책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고, 또 우리 삶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이트는 부제목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8가지 방법. 그래서 8가지 에이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이 되게 핫하죠. 얼마 전에 있었던 알파고 얘기라던가 그것도 수많은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의 복잡한 이론까지는 저희가 알 필요는 없죠. 그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던가 뭐 IT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만들어가면 되는데, 이 인공지능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그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책에 나오는 몇 가지 얘기만 드리면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주 연봉이 높은 곳에 있겠죠. 그런 데가 대부분 어디 있냐 하면은 미국에 보면은 이제 월스트리트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수재들이 월스트리트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에서 인공지능 사원을 뽑았습니다. 그 사원이 켄쇼라는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이 도입되자마자 598명의 수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이 598명 분의 1을 한 번에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의사들 같은 것들도 있죠. 좋은 직업으로 따지면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서서히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조금 복잡하고 판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에이트라는 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려고 작가분께서 되게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걸 작가분은 아주 간단하게 2가지로 얘기합니다. 공감 능력과 그 다음에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과연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까지로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없다고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의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련의 행동들과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해결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다른 것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인공지능에 대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화냐면은 근미래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엄청나게 좋은 인공지능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하는 일이 좀 독특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연애 편지를 대필하는 일을 합니다. 손으로 직접 사랑하는 연인에게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연애 편지를 쓰는 일을 직접 하는 거죠. 즉,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만이 고유한 감성과 감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책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동안은 공부를 잘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앞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변화는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마켓 3.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의 시장이 마켓 3.0의 시장으로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마켓 3.0이 뭐냐면, 예전에는 기업이 그냥 물건을 잘 만들어서 좋은 물건 싸게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건데, 지금은 단순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좋은 가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감동을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8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가 디지털을 차단하는 겁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나 그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실제로 근데 실리콘밸리에 가면, 실리콘밸리가 어딘지 아시죠? 실리콘밸리는 이런 모든 IT를 만드는 가장 그 유명한 곳입니다. 이 실리콘밸리 직원들의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아주 어릴 때부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아이들 학교를 어디를 보내냐면은 발도르프 초등학교라는 데를 보내요. 발도르프 초등학교에는 스크린이 없어요. 태블릿도 없고요. 컴퓨터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는 자연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토론하고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왜냐면 그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중독의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면 인간이 고유한 능력을 개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차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요거를 잠시 꺼놓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 혹은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다양한 분야의 공부라는 것은 내가 어떤 한 전공 분야만 잘해가지고 예전에는 그 전문성이 이렇게 난리가 났었다면은, 뭔가 효과가 났다면, 이제는 융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통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요즘 그 미국에 있는 의대에서 참 그 독특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수업을 하냐면 글쓰기 수업을 합니다. 소설을 창작하는 거거든요. 왜 이 수업을 하냐면은 물어봤더니 거기 대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가 단순히 환자를 잘 치료만 하고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에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설 창작 수업을 한다는 거죠. 이미 유명한 대학에서는 이렇게 뭐 미술과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단순히 그냥 공부만 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융합형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하라고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문화인류학적 여행이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관광해서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특정 지역에 가서 살아보는 거죠. 살면서 한 얼마 정도 기간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문화를 보고 배우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실제로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전 세계 각국에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몇 년씩 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 지역에서. 그럼으로써 그 문화를 알고 그 문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이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칼비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칼비테 교육법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지성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그 8가지 8는 사실은 칼비테 교육법에 전부 다 거의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실 때는 8도 보시고 그 다음에 칼비테 교육법도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두서없이 얘기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실천도 해보시고 그리고 대화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